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봄이 오려는가, 봄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근데 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으러 나가야 된다고. 뭐 좀 봄 될 만한 좋은 소식들 찾아보는, 춥긴 하지만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은 다행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주식시장마다 얼어붙으면 투자자들은 정말 힘들 텐데 미국 증시도 최고치고 국내 증시도 최고치로 갑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국내 증시가 이틀째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번 주는 코스피 2,600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수도 그렇지만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지는 모양새이지요. 그렇다면 코스피 쪽은 과연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 그게 관심사이지요. 화학이나 뭐 소재주, 요즘 기계주, 금융 이런 쪽으로 이제 갔었는데요. 결국 또 이제 IT를 빼고는 또 코스피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IT는 좀 살아날 것인가, 이런 시장 변화들 이번 주에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574로 역사적 최고치를 썼고요. 코스닥도 910선까지 900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도 올랐습니다. 0.36% 올랐고요. 미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26,600선, 나스닥이 1.2% 오르면서 7,5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내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연두 교서에서 얼마만큼 이제 투자를 인프라할 것이냐, 여기에 또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1부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또 시장의 변수들 방향성 점검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다시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긍정적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몇 가지 좀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가 좀 대표적이죠. 그 얘기부터 해주신다고요? 일단 뭐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강세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셀트리온 영향력이 컸을 거고, 셀트리온은 엄밀히 읽으면은 100% 코스닥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코스닥이지만 이사 올 거래소 넘버 3 종목입니다. 거래소의 인덱스 투자를 앞두고 있는 이 추종 자금들이 상당 부분 선매의 움직임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게 사실이지만 그거 다 코스닥으로 읽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좋죠. 우리 제한포토도 뭐 소익률 좋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젤을 하나 뿌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일날 방송을 못 나왔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저는 제한포트에 현대모비스를 들고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려가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안 나올 건 알았어요. 실적 안 나올 건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안 나왔고, 지금 모비스 입장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딱 남아있는 돌파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도 모비스 이제 갖다 낄 때 똑같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배구조 이슈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배구조 이슈라는 단 하나의 돌파구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기대하는 이 움직임들은 강해질 거고, 그거 아니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떨어지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리하게
반영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안포트에서는 저희가 꽤 오래 기다리면서 이익을 좀 만들었었는데 금요일 날 싹 다 뱉어버리면서 먹은 거 다 토하고 편출을 시키게 됐습니다. 네. 요거서부터 한번 보죠. 일단 현대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4분기 실적이요. 1조 원이 안 나왔는데요. 이 1조 원 안 나온 실적이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트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요 레벨이 2조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점선 치어진 부분이 1조 레벨입니다. 네,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1조 레벨은 그래도 턱걸이로 지키고 있었던 현대차인데 왜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현대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환율이면 환율, 파업이면 파업, 뭐 시끄러울 만한 현대차였으니까 현대차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안 나올 거 알았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았을 뿐이고 안 좋으니까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읽어도 사실 상관없는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망하게 하겠어요? 뭐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안 좋으니까 이 가격이죠 라는 걸로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재고가 높고 뭐 신차 모델 뭐 라인업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에 대한 뭐 실적 우려가 더 크냐 기대감이 더 크냐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뭐 급감을 찍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악재는 공개되고 나면 더 이상 악재 아니다라는 부분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낮아질까라는 부분은 또 매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차 제안포트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뭐 안 좋으니까 이 가격이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앞에는 불리한 부분들 얘기를 했고 뒤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래 현대차 지금 현대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실적을 보자. 어디가 제일 낮은데 라는 부분으로 보면 지금이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구나. 지나고 나면 개선세가 나오겠지. 원달러가 언제까지 빠질 것이며 신차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SUV 대응을 늘리고 있고 이머징 마켓 좋아지기 시작했고 중국 우리 사드 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좋아지겠지. 이 부분들로 현대차 주가는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근데 모비스는요.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모비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부품 회사죠? 자동차 네. 부품 회사면 자동차 부품 모듈단에서 적자 나면은 이거 답 안 나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AS 마진은요. 지금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되는 이 AS 마진은 정말 좋아요. AS 마진이 지금 뭐 좀만 더 노력하면 30% 레벨을 보여줄 정도로 영업이익률 정말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의 80%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이 적자를 찍어버리면 부품 만드는 회사가 부품에서 적자 찍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현대차 대비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더 받아야 정상이에요. 뭐 가끔 덜 받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정말 시장에서 현대차고로 싹 다 내려놨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로 이상으로 더 받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 가정이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현대차 너네가 열심히 팔아라. 열심히 팔려면 너네 부품 어디 거 쓸래? 모비스 쓰겠지. 그러면은 차 굴러다니다가 차 아프면 서비스 센터 들어오겠지. 서비스 센터 들어와서 AS 부품 들어가는 거 다 모비스 부품이다. 이거 가지고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줬던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 증감률 지금 뭐 좀 심각한 수준이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지금 지배구조 이슈 관련돼서 더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지금 순서를 맞춰가지고 탁탁탁 나오면은 모비스도 분명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까지 늘어졌었던 것처럼 좀 더 늘어져 있는다라고 하면 여기 실망 매물들이 올라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얼마 전에 베이징 현대에서 뭐 치고받고 싸운 거 알고 있잖아요. 베이징 이 현대차하고 중국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운 거 알고 있는데 그때 중국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자꾸 머리에 남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베이징 현대가 이익률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모비스는 이익이 잘 나냐? 그럼 우리가 이익도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비싼 부품 갖다 끼는 거 아니냐? 단가를 내려라. 아니면 중국산 부품을 갖다 끼워 넣겠다. 라고 싸웠었던 그 중국의 노이즈가 지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부분이 말 그대로 적자 쇼크를 찍어버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혹시 중국 쪽에서 큰 폭의 단가 인하가 잡힌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듈 부분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찍은 부분, 이거 굉장히 가히 쇼크, 말 그대로 정말 쇼킹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줄어서 뭐 1%대예요. 그러면 뭐 어렵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를 찍는 거는 처음 보는 일이고 지금 AS 부분 마진율은 뭐 26%, 뭐 좀만 노력하면 30% 구간인데 말 그대로 매출의 80%는 아직 모듈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이너스를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안 좋았던 실적이었고 자동차 부품 회사가 모듈에서 적자를 찍었고 지배구조를 기다리는 시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면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편출 이후에 다시 시장에서 이 기다림 기대치가 올라오는 시점으로 매입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를 지금 장혁 팀장님 포트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 모비스는 현대그룹의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실적 쪽에서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먼저 하셨고요. 예, 시장 얘기도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중심축 자체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역시 뭐 강세 마인드 유효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이 좀 더 힘을 낼까요? 뭐 코스피가 간다고 코스닥이 빠지거나 네. 뭐 코스닥이 간다고 코스피가 빠지거나 이런 시장은 아닐 걸로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두 시장 상대 강도는 어느 한쪽이 높게 나오긴 마련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코스닥 쪽의 상대 강도가 월등 컸었던 거고 셀트리온 때문이었다라고 읽고 있는 거고 코스피도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서부터는 삼성전자 많이들 쳐다보시겠죠. 지수의 가속을 만들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그 부분 뭐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뭐 금요일 날 오른 거 보면서 하이닉스 세게 올랐잖아요. 상단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오르면 지수는 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이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MSCI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큰 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100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시장에는 15.4%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4가 외국인한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 중에 15.4는 대한민국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뭘 사니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날마다 수급표를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제일 많이 뭐 살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네, 사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 예. MSCI 인덱스 내에서 가장 포션이 높은 종목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5.45는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텐센트에 꽂히는 거예요. 텐센트가 비중이 높군요. 예. 삼성전자는 4.27, 100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4.27은 삼성전자사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15.4를 대한민국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4.27 그러면은 총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30% 정도? 예. 30% 정도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추종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 수급이 만약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제일 많이 매물이 쏟아질 종목은 뭘까요?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뭐 점증을 한다. 근데 이게 동반되는 반응이 나와야죠. 선물 시장과 동행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크게 우려감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요즘 한번 보시면 선물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크게 장중에 올랐다가 뭐 장중에 좀 위축됐다가 뭐 조금 뭐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굉장히 큰 폭을 움직이거든요. 고저가 폭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게 이유를 좀 찾아보면 예,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파생 시장은 먼저 현물 시장서부터 얘기해요. 현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포지션이 뭐예요?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잖아요. 그럼 현물 시장에서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이익이 납니까? 올라가야 이익이 나죠. 파생 시장은 올라갈 것 같으면 선물을 매수하는 거고 빠질 것 같으면 선물을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는 시장이에요. 이건 방향성이 잡혀 있을 때 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얼마 전처럼 코스닥만 날아가고 거래소 딱 묶어놓은 이런 구간은 소위 말해서 이 방향성이 죽어버린 시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파생 트레이더들은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 논리가 떨어졌을 때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게 변동성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생성시키고 최근 외국인 선물 일별추이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초에는 죽어라 팔았어요. 선물을. 최근에는 또 죽어라 사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 논리와 변동성 논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외국인 선물 수급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너무 빈번해가지고 이 선을 긋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긴 시간을 한번 보게 되면 포지션 값이 크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 시장에서 변동은 크게 잡히지만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죠. 요거. 네, 요런 값들. 뭐 크게 올라오는 구간 쪽으로 잡히죠. 약간 옅은. 네, 네. 그런데 작년 후반서부터 보게 되면은 밑으로 지금 이 쌓이는 이 상황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외국인 선물 수급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보여줬었던 이 선물 구간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코스닥 날아가고 거래소가 묶여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이 파생시장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신고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방향성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장이면 일단 삼성전자로 쏟아져 나가는 이 포커스 매물이 없고 선물 시장 쪽에서 하방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없고 이러면 이 두 가지 요인 없으면 시장은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긍정론적으로 읽는다. 이 긍정론적으로 읽는 시장에서 모비스 같은 종목 들고 생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트에서 제외하는 거고 빈자리는 우리가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끼든 뭘 끼든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시장 분위기를 맞춰간다. 반드시 포트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한 종목에 과도하게 들고 있으면 못 잘라내요. 잘라내기가 어렵거든요.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 대응하셔서 잘 맞아 들어가는 쪽으로 이건 바이앤홀드로 끌고 가고 좋은 시장이니까 안 되는 종목들은 적극적인 종목 교체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시장의 이제 방향성들을 읽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쪽 섹터를 공략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 장영익 팀장님의 포트 안에 그 답이 이제 녹아 있는데요. 그런 얘기 이번 주에 좀 차차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차트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었던 고점부를 어떻게 뛰어넘어가는지 그 탄성 차이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누가 봐도 쫙쫙 끌어당기는 장이었어요. 제가 12월 달에 역대급 1월 효과를 기대합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코스닥.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굉장히 잘 대응을 했죠. 그 와중에 거래소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배당락 1서부터
반전을 보이기는 시작을 했지만 봉 색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봉 음봉이. 길이가 예. 굉장히 큰 음봉에 굉장히 큰 양봉에 양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푸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양양양 가끔 하나 찍고 양양 이렇게 올라가는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서 연속성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찍고 또 양양양 쓰기 시작하면 이 기울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만들어졌었던 거는 셀트리온 때문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셀트리온 값은 코스닥에서 살아나가는 이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은 회복해가는 구간이다. 회복되는 쪽이 먹을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되는 쪽에 가야 이 찬스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좀 읽어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좀 더 구체적인 포트 이야기, 전략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